지금 여러분의 차고 안 지난 주말에 사용한 그릴 옆에는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정확히 140년 동안 숨기려 했던 조용한 동력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튬을 사용하지도 않고 전력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집에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여러분이 이를 잊기를 바랐던 이유입니다. 매달 오르는 공과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이 잊혀진 화학작용은 조용히 무료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1880년 전신 기사들은 현대적인 배터리 하나 없이 대륙을 가로질러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1902년 네이선 스터블필드, 산 네이턴 스터블필드는 자신의 집을 밝히는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를 검색해보면 반박하는 기사와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화학적 원리가 틀렸거나 실험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익 모델이 여러분의 의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는 연간 2,000톤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이 돈은 1,04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산업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갑니다. 듀라셀 듀라첼 한 곳만 해도 여러분의 망각을 이용해 3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직접 이것을 만들 수 없다는 단 하나의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메커니즘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에너지는 구동 모델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40년 동안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왜 전기를 재배할 수 없는지 절대 묻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젠장,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소금 탄소 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만드는 방법을 절대 배우지 못하게 만든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잊혀진 매뉴얼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현대 공학이 그것을 쓴 사람들과 함께 묻어버린 지식을 해독합니다. 이곳을 구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보다 잃어버린 지식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팀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비밀은 한 농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켄터키주 머레이의 조용한 농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1902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처음으로 전기 요금을 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지만 땅은 살아 있습니다. 네이선 스터블필드는 배터리를 사지 않습니다. 그는 배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도랑을 파지 않습니다. 그는 철봉, 구리코일, 그리고 전제에 대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는 두 금속을 사용하여 지구 자체에서 전극을 만듭니다. 황산도, 위험한 납도 없이 그저 여러분이 매일 걷는 땅만 있으면 됩니다. 연결하는 데는 3초가 걸립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을 잊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작은 백열정우가 깜박이더니 이내 안정적인 주황색 빛을 유지합니다. 그는 삽과 축축한 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터블필드는 단순히 전구에 불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1마일 떨어진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땅을 통해 무선 전화 전송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지구 자체가 전해질이었습니다. 축축한 흙은 배터리산의 역할을 했습니다. 금속 막대는 전극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특허 6024 457호로 공식 특허를 받은 지구 배터리, Earth Battery였습니다. 스터블필드는 우리 발 밑의 땅이 전도체를 기다리는 거대한 이온 저장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에너지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동결선 아래에 이미 흐르고 있던 맥을 짚어낸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회의적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마법의 흙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발정이 없이 3일 동안 연속으로 램프를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석탄 한 조각 태우지 않고 코일을 가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 발표된 목격자 보고서에 따르면 땅에서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인 전력이 윙윙거리며 흐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1에 살 수 있는 숯 조개탄은 그가 사용한 탄소와 화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표면적입니다. 그 전자들을 움직이는 상호작용은 지금 당장 AA 듀라셀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하며 단지 훨씬 더 넓은 표면적에 퍼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과 젖은 흙 사이의 접촉만으로 전압 전위를 생성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 바닥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젖은 흙 말입니다. 이곳은 켄터키의 한 농장이었고 그 증거는 3일 동안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었지만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 스터블필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5%에서 꺼집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겨울에 방전됩니다. 여러분은 소비하는 모든 전력 1와트마다 전력 회사에 돈을 지불합니다. 반면 1902년 네이선의 실험은 지구 자체가 무료로 충전되는 축전기임을 증명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집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터블필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1850년대에 보급품이 부족해지자 전신 기사들은 산야퀴단 없이 비상신호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축축한 흙 속에 아연판을 묻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도 이에 의존했습니다. 화학 배터리가 고장 났을 때 야전 공병들은 중요한 포위전 동안 통신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 배터리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전선을 통해 종이를 이동시키는 기계를 발명한 알렉산더 바인은 흙을 통해 시간을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금속판을 땅에 박아 중단이나 유지 보수 없이 수년 동안 전기시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세 개의 다른 대륙, 세 개의 다른 시대, 세 가지 절박한 상황, 그리고 하나의 동일한 해결책. 지구는 비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거대한 전해질 수조입니다. 이것은 유사과학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군사 기록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군인들과 여러분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그들 중 누구와도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화학작용처럼 누군가 다시 파내기를 기다리며 그저 지하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스터블필드가 이해했던 것을 듀라셀은 특허 출원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그 이후로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루해서 잊어버릴 만큼 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공기 갈바니 전지 아루미늄 아일 갈바니츠 첼입니다. 숯은 거의 순수한 탄소입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그 검은 돌은 단단한 스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차고에 있는 수춘 거실 바닥 전체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1g이 표준 테니스 코트의 내부 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공기 중에 산소를 가두어 과학자들이 공기 양극 air cathode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알루미늄 포일은 희생 음극 sacrificial anode 역할을 합니다. 포화 소금물을 추가하면 전도성 전해질 브리지가 생성됩니다.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방출합니다. 그 전자들은 전선을 통해
탄소로 이동하여 포획된 산소와 만납니다. 소금은 타지 않습니다. 단지 흐름을 촉진할 뿐입니다. 이 반응은 5,000년 동안 모든 인류의 주방에 존재해온 재료들로 작동합니다. 에너지는 단 두 종류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하는 에너지와 여러분이 수확하는 에너지입니다. 1887년 칼 가스너 칼 갓너는 상업용 건전지를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산업용 모터가 요구하는 높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구 배터리는 셀당 0.7V의 낮고 안정적인 전압을 영원히 전달하지만 자동차를 빠르게 점프 스타트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계는 흐름 대신 폭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무료이고 영구적인 미세한 흐름을 비싸고 일회용인 충격과 맞바꿨습니다. 이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식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누가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구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보류되었고 모든 물리학 교과서에서 조용히 제거되었지만 화학작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발견을 조용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플라스틱 컵과 조개탄 한 봉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실험의 모든 구성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로버트 머레이 스미스라는 DIY 발명가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컵, 수치 조개탄, 그리고 식탁용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숯을 고운 가루로 부수어 표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화식염수, 즉 소금 한 알도 더 녹일 수 없을 정도로 짠 물과 섞었습니다. 그는 그 반죽을 단순한 알루미늄 포일, 원통 주위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전선을 멀티미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은 그저 움찔한 것이 아니라 0.7V로 뛰어 올랐습니다. 단 하나의 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0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자 전압은 7V까지 올라갔고 이는 소형 기기를 세류 충전하거나 몇 주 동안 LED 배열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4도 안 되는 비용으로 주방 조리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실험입니다. 검은 먼지와 소금물에서 LED가 빛나는 것을 보는 순간 환상은 깨집니다. 여러분은 전기가 부족해서 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사온 것입니다. 전력망은 필수품이 아닙니다. 제품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독하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머레이 스미스가 자신의 결과를 게시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은 과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법은 플라스틱 컵에 들어가는 것치고는 너무 잘 작동합니다. 화학작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성 요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제로입니다. 즉, 여러분과 이 실험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정확한 비율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결코 발표하지 않은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순수한 비즈니스 논리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는 무료 에너지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수익 위에 세워졌습니다. 일회용 배터 시장은 1,040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듀라셀 한 곳만 해도 그중 3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일반 가정의 배터리 예산은 연간 90달러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산 비상용 팩은 12개월 안에 수명이 다할 4개의 셀에 12달러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모든 AA 배터리는 고장 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리튬 셀에는 사이클 제한이 있습니다. 식탁용 소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전체 모델이 무너집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은 에너지가 개량된 전선을 통해 전달되는 희소한 상품일 때 이익을 얻습니다. 흙과 숯에서 빛을 생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생산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매달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조명, 센서, 비상 라디오와 같은 정적인 응용 분야에서는 이 화학작용이 더 우수합니다. 전력망 고장으로 인해 꺼질 수 없습니다. 제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장 투기로 인해 부풀려질 수도 없습니다. 문지기 역할, 가테키핑을 하는 메커니즘은 교육 과정의 결정입니다. 실용 전기화학은 듀라셀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된 바로 그 10년 동안 표준 물리학 강의 계획서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월 정의 요금은 1887년에 내려진 그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입니다. 그 청구서에 적힌 1달러 1달러가 그 거래가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에게는 폭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종류의 지식을 더 휴대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하고 1세기에 걸친 광고로 이를 뒷받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흐름 대신 폭발을 선택한 그 단 한 번의 거래로 인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청구서의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에너지를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소수의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구독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는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일회용 배터리를 사는 사람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모든 그릴용 숯 봉지와 소금통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정확한 숯과 소금의 비율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만들기에 앞서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셀은 전력망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충전하지도 못합니다. 출력은 셀당 정확히 0.7V입니다. 10개의 셀은 7V를 제공하며 이는 LED 조명과 비상 센서를 무기한으로 작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빛을 사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입니다. 한계는 전력 밀도입니다. 장점은 영구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영원히 작동합니다. 만들기는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릴용으로 쓰는 저렴한 일반 숯 조개탄을 가져와 고운 가루로 부수십시오. 가루가 고울수록 산소 반응에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먼지는 사방에 날립니다. 오븐이 소요되며 그릴용 숯 봉지가 있다면 비용은 0달러입니다. 둘째, 음극을 준비합니다. 주방 서랍에서 일반 알루미늄 포일을 꺼내 마커 펜에 감아 원통 모양을 만들되 반죽이 닿을 수 있도록 한쪽 끝을 열어둡니다. 비용은 서랍에 이미 있는 포일 값뿐입니다. 셋째, 전해질을 섞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식탁용 소금을 녹입니다. 2분 만에 몇 펜이면 됩니다. 넷째, 반죽을 만듭니다. 숯 가루를 소금물과 섞어 젖은 모래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섞습니다. 2분이 소요됩니다. 다섯째, 셀을 조립합니다. 플라스틱 컵 안에 알루미늄 원통 주위에 반죽을 단단히 채워 넣습니다. 가장자리에서 0.5인치 아래까지 채웁니다. 알루미늄에 닿지 않게 구리선이나 탄소 막대를 중앙에 삽입합니다. 그것이 양극입니다. 총 조립 시간은 10분 미만입니다. 멀티미터를 연결합니다. 즉시 0.7V가 표시될 것입니다. 10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면 7V가 됩니다. 상업용 비상 LED 랜턴은 매년 교체 비용이 $40인 배터리로 12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수치로 무기한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춘 대기 중에 산소를 기공으로 끌어들입니다. 소금물은 이온이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알루미늄은 무해한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산화되며 이 과정에서 전기를 방출합니다. 초급 2년 스터블필드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주방 조리 대용으로 소형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홈디포 홈데포트의 모든 선반에 없는 이유는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소금에는 마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 비용은 $5 미만. 총 소요 시간은 20분. 로버트 머레이 스미스는 자신의 셀을 7일 동안 작동시켰습니다. LED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바스 대학교 University of Bath, 칭턴트의 전기화학 연구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시뱀 3개국의 메이커들이 인스트럭터블스에서 이를 재현했습니다. 이를 겨울철 비상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숯과 포일로 70시간 이상의 LED 조명을 켤 수 있습니다. 발전기도, 배터리도, 청구소도 없습니다. 숯은 결코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셀은 지속됩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화학 작용 자체가 140년 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현재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년 비상용 손전등에서 수명이 다하는 배터리에 $30를 씁니다. 폭풍우가 치면 고장나는 전력망에 $2,000를 씁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화학 수업을 잊어버린 대가입니다. 플라스틱 컵 하나로 여러분은 방금 140년 된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네이선 스터블필드는 1928년 무일푼으로 사망했으며 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오두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우회했던 전력망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구 배터리의 진실은 결코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140년 동안 마케팅은 변했지만 물리학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인도의 폭염 속에 있던 모든 군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남북전쟁의 진흙탕 속에 있던 모든 전신 기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머레이의 언덕에 있던 모든 농부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전선으로 번역된 지구의 윙윙거림입니다. 140년 동안 전력망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40년 동안 흙은 그것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140년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차고에 있는 숯과 식탁 위에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치면 끊기는 서비스에 매달 $60를 지불했습니다. 흙은 결코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머금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차고의 수치나 식탁에 소금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한 세기가 넘도록 묻어두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 갑시다. 잃어버린 지식의 다음 보물이 아주 곧 열릴 것입니다.